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고 여러 번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요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판례가 나옴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제목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의 단독 지분, 이 구분 소유자가 영화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관은 보통 이제 지분이 많잖아요.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독 지분이 그 건물 전체의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점 몇 프로였는데 이게 이렇게 20%가 넘으면은 이 사람이 반대를 해버리면 재건축 찬성 8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분 80%가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이렇게 단독 지분이 20%가 넘으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인가? 언제나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실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물의 지분의 다수 지분권자 20%가 넘는 분이 이분이 반대를 하면은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재건축이 안 돼요. 안 돼 왔어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20% 가진 분의 어떤 의사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는 이분이 본인이 내가 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나 안 할래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건물도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현장도 제가 자문했던 현장이에요. 자문했던 현장이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아파트 같은 이런 공공재건축이 아닌 집합건물법상에 따른 이런 단독 상가 재건축, 특히나 상가 재건축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을 전문으로 해왔는데요. 몇몇 쟁점은 사실은 판례가 없어가지고 이 법도 없고 판례가 없어가지고 제가 종전에 아파트 재건축 자문도 해왔으니까 제가 종전에 아파트 재건축도 해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끌어와서 그냥 그 쟁점을 그냥 넘겨버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소하고 했었는데 엄밀히 그 쟁점 관련된 판례는 아니었었거든요. 결국 그냥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 재건축 조합 유효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쟁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몇 군데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들을 제가 한 10년 이상 해오면서 판례들을 만들어 왔고 하나하나 채워놨었고 최근에 이제 이런 모자이크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한 판례가 다 구축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서 이제 재건축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쟁점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중 하나의 쟁점이 바로 이 쟁점이었어요. 여기에 관련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참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막상 소송화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쪽 변호사의 주장이 꼭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한 번 더 유사한 판례가 없으면 한 번 더 고심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 판례를 쫙 내밀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고심하고 이게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쟁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상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고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자문을 했던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하고 저도 참 판례가 없으니까 이 다음의 쟁점이 참 문제가 됐어요. 저도 판례가 없으니까 뭐 단정제 말씀 못 드리겠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뭐가 있는데 이 판례가 없으니까 이게 참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그 쟁점이 이 쟁점이에요. 저희 건물에 21% 지분권자, 뭐 구분 소유권이야 한 명이지만 지분이 21%예요. 이렇게 21% 지분권자에 해당되는 극장에서 재건축 결의에 반대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저희 건물 규약에는 관리 규약이죠. 구분 소유권 한 개당 의결권도 한 개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즉 구분 소유권 하나, 그 다음에 의결권은요. 보통은 법상으로는요.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은 지분 비율, 구분 소유, 전유 부분 지분 비율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규약은 의결권을 지분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 구분 소유권의 개수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 규약에 의하면 극장의 의결권은 5%에 해당됩니다. 즉 여기는 보니까 실제로 규약에 따르면요. 구분 소유권을 묶다 보니까 지분은 하나의 그런 의결권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장은 구분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 한 5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 한 호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1층은 한 10개 호실이 있는데 2층은 통으로 1개 호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구분 소유권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 통으로 하나가 있으니까 의결권도 만약에 규약에 구분 소유권 하나를 의결권 하나로 본다라고 해버리면 여기는 의결권이 만약에 2층이 통으로 하나가 될 경우에는요. 의결권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규약에 구분 소유권 한 개당 의결권도 한 개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러한 관리 규약에 의하면 극장 의결권은 5%에 해당됩니다. 이 구분 소유권이 이제 구분 소유권 개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구분 소유권 어떤 데는 2개를 합쳐서 하나의 구분 소유권화 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보니까 전체의 5%에 불과해 주는 거예요. 4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관리 규약으로 하면 재건축 결의가 충분히 되는데 관리 규약이 무시되고 무조건 지분 21%로만 해야 하는가요? 이게 우리 건물 재건축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꼭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최초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사안이에요. 저는요, 이때 이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소송화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법상으로는 가능하다. 법상으로는 규약으로 정하면은 규약에 따라 가지고 의결권을 만들 수 있다. 즉 여기는 이 극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의결권은 전체의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규약에 따라서 하면은 이런 다수 지분권이 무시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은 10개 호실이고 구분 소유권이 10개예요. 2층은 통으로 하나인데 구분 소유권이 하나예요. 그러면 전체 건물 1, 2층 전체 건물로 따지면 이게 구분 소유권이 11개가 되고 의결권도 11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구분 소유권 11개죠. 하지만 지분은요. 2층 지분권자는 전체가 하나의 지분권이기 때문에 2층 지분 소유자가 50% 전체의 50%의 어떤 의결권이 있게 되는 거였었어요. 하지만 규약에 따라 가지고 구분 소유권당 의결권 하나다라고 해버리면 이분은요. 전체의 11분의 1밖에는 못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층 소유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건물을 보니까 여기는 어떤 구분 소유권은 한 3개를 합친 것, 어떤 구분 소유권은 한 4개를 합친 것, 이런 식으로 어떤 극장 A관, B관, C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는 규모가 크고 이거는 큰 거를 하나로, 어떤 것을 작은 걸 하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의 5%로 줄어들었어요.
원래 지분만 따지면은 전체의 21%인데 보니까 이거를 규약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전체의 5%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비록 5%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80% 넘기면은 재건축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법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판례가 없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안이었는데 결국은 강행을 했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승소가 된 것입니다. 자, 먼저 법을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 재건축이잖아요. 집합건물 상가 재건축, 집합건물 재건축인데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인데 이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규정, 즉 47조에 재건축 결의라고 되어 있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수리가 많이 필요하거나 또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집회를 통해 가지고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몇 번 설명은 드렸던 사안입니다. 할 수 있다. 자, 이 결의는 어떻게 종족수가 무엇이냐?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80% 이상이죠. 일단 80% 이상 및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80%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이게 무조건 필요한데 자,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의결권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법 37조 1항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집합건물법 37조 1항은 의결권이라고 해가지고 의결권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의결권 나왔죠. 구분 소유자와 별개로 의결권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 의결권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보세요.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이게 중요하죠.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걸 전제로 해서 제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12조가 뭐냐? 보시는 것처럼 각 공유자, 여기 구분 소유자가 똑같아요. 집합건물법은 구분 소유자랑 공유자랑 혼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 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종합해보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 비율,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가 있으니 그 예외가 무엇이냐? 규약입니다. 이렇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는 것이고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른다. 즉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게 집합건물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있는 이런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 했어요?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은 규약이건 뭐건 무조건 법들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냐? 이런 단서가 없는 규정이 강행규정이고 이런 단서,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즉 규약으로 딴 걸 정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둔 규정, 요것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의규정, 강행규정 나뉘잖아요. 이렇게 임의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런 임의규정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자의 자율성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구분 소유자들 간의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그거였죠. 구분 소유자의 어떤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는 취지는 맞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재건축에 동의하고 내가 20%가 넘는 즉 재건축을 원래 지분대로라고 한다면은 재건축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규정 때문에 재건축을 저지하지 못하고 이런 의결권이 5% 주는 바람에 재건축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나 심대하게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스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례가 나왔던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자 머릿수의 80%와 의결권의 80%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규정이 바로 이 규정이죠. 집합건물법 47조 제2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르게 되므로 요게 37조 1항과 그리고 여기에서 준용하고 있는 12조 보셨죠? 이렇게 해서 지분 비율에 따르지만 규약으로 특별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규약으로 이런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전유 부분 지분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요게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승소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규약으로 의결권은 구분점포 한 개당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규약에는 구분소유권 한 개당 의결권도 한 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요 이게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판례도 이러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저의 그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뒷받침해 준 것입니다. 이 경우에 사적 자치의 원칙상 규약이 우선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의 규정, 사적 자치를 존중해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적 자치의 원칙상 규약이 우선한다. 규약이 우선한다. 따라서 우선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규약, 의결권은 구분점포 한 개당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라고 한 것, 이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규약을 개정해서 의결권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종전에 규약이 있었죠. 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보니까 이 21% 지분권자가 결국은 의결권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지할 수 없었어요. 재건축 결의를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재건축 결의는 통과됐고 이게 판결로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종전에 그런 규약이 없었어요. 그런 규약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규약을 개정해 놓자. 이거는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이게요. 규약을 개정하는 것, 요게요. 이 집행 개정을 위해서는 75%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재건축 결의는요. 80%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약 개정이 더 쉬워요. 규약을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의결권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면 20%가 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규약 개정으로 재건축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볼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게 나에 대한 이 다수 지분권자를 특별하게 침해한, 특별하게 나에 대해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규약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할 여지도 없어 보여요. 왜냐면 이게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분권자들 모두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약 개정이 반드시 어떤 특정인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규약을 개정해가지고 산정 기준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의결권을 구분점포 한 개당 하나의 의결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 현장처럼 정말 과감하게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종전에 이런 규정, 이런 규약이 있었던 곳에 있어서는 이런 규약을 따르는 것 문제없다. 이렇게 본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요. 제가 사안에서 이 사안의 현장에서 제가 최초에 자문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